미스터리 시즌2 동아시아 봉인된 전쟁 사화 난징대 학살. 왜 숫자가 이렇게 다를까?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이 중국 난징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두고 중국은 말합니다. 30만 명이 죽었다고. 일본 일부에서는 말합니다. 수만 명이라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설마 숫자 논쟁 자체가 진실을 봉인하는 도구일까요? 맞습니다. 숫자를 논쟁하는 동안 학살이라는 사실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설마 가해국의 동맹국이었던 나치당원이 일본군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을까요? 맞습니다. 독일은 당시 일본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 있던 독일인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설마 그 기록들이 지금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도쿄 재판 관련 증거 문서 일부가 아직도 비공개입니다. 일본 교과서의 관련 내용은 2000년대 이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형사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봉인된 기록은 숫자를 다루지 않습니다. 숫자보다 더 확실한 것을 추적합니다. 1막 봉인된 것들, 2막 봉인 해제. 끝까지 보십시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봉인된 기록 시즌2가 계속됩니다. 1막 봉인된 것들 사건 개요. 형사가 현장에 도착한다. 숫자 논쟁 너머의 이상한 것들을 발견한다. 왜인지는 아직 모른다. 일정 현장 도착. 설마 숫자 논쟁 자체가 이상하지 않을까? 역할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 선공개. 숫자가 다르다는 것 자체를 이상한 점으로 제시. 수사 포인트. 숫자 논쟁의 구조적 함정. 논쟁 자체가 학살을 희석하는 봉인 방식. 설마 숫자가 이렇게 다른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형사가 현장에서 발견한 첫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숫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중국 공식 입장 30만 명. 일본 일부 주장 수만 명. 도쿄 재판 판결 최소 20만 명. 독립적 역사학자 연구 10만에서 30만 사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것이 이상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 숫자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형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숫자 논쟁이 시작되면 30만이 맞는가 수만이 맞는가를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이 질문은 사라집니다. 학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떻게 됩니까? 숫자를 의심하게 만들면 사건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만이든 30만이든 수만 명의 민간인이 전투가 끝난 도시에서 조직적으로 살해됐다는 것은 어떤 연구에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봉인된 기록이 오늘 숫자를 다루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형사는 무엇을 추적할까요? 숫자보다 더 확실한 것을 추적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수사 포인트 이상한 점. 하나의 사건인데 숫자가 너무 다르다. 그 논쟁 자체가 학살을 희석하는 구조다. 의장 현장 확인. 설마 나치당원이 일본군을 비난했을까? 역할 두 번째 이상한 점. 존 라베의 아이러니. 가해국 동맹국 시민이 비난 가장 중립적 증거. 수사 포인트. 라베의 아이러니. 나치당원. 일본 동맹국 시민이 남긴 기록의 신뢰성. 설마 당시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독일 시민이 일본군을 비난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봉인하기 어려운 증거입니다. 존 라베. 독일 지멘스 사 난징 지사장이었습니다. 나치당원이었습니다. 1937년 12월 일본군이 난징에 입성한 직후 라베는 난징에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중국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모여 난징 안전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라베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베는 일기를 썼습니다. 1937년 12월부터 1938년 2월까지 매일 자신이 목격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총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포로들을 처형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나는 얼마나 더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왜 이 기록이 결정적일까요? 독일은 일본의 동맹국이었습니다.
라벤은 나치당원이었습니다. 일본을 비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추거나 축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썼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라벤은 나치 완장을 이용했습니다. 일본군 앞에서 완장을 보여주며 중국 민간인들을 막아섰습니다. 나치당원이 학살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수사 포인트 이상한 점. 일본 동맹국의 나치당원이 현장에서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라고 썼다. 가장 중립적이고 봉인하기 어려운 증거다. 삼장 용의자 파악. 설마 안전지대도 안전하지 않았을까? 역할 세 번째 이상한 점. 안전지대 침범. 국가 조직적 폭력임을 암시. 이막으로 입금. 수사 포인트. 외교 공간 안전지대 침범. 개인 폭력이 아닌 조직적 군사 행동의 증거. 설마 국제적으로 선언된 안전지대에도 일본군이 들어왔을까요? 형사가 세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안전지대 침범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행동의 증거입니다. 1937년 11월 일본군이 난징에 접근하기 전 외국인들이 난징 안전지대를 선언했습니다. 약 4제곱킬로미터 면적, 중립지역, 민간인 보호구역, 라벨을 포함한 외국인 위원회가 운영했습니다. 독일인, 미국인, 영국인, 덴마크인이 함께했습니다. 최대 25만 명의 중국 민간인이 이곳에 피신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본군은 안전지대에 들어왔습니다. 여성들을 끌어냈습니다. 전투 경험이 있어 보이는 남성들을 끌어냈습니다. 이것이 이상합니다. 안전지대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중립구역이었습니다. 외국인 외교관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침범한다는 것은 개인 병사의 일탈이 아닙니다. 지휘부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벤은 매일 일본 대사관에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루에 15권씩. 그러나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대사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전지대 침범, 대사관의 침묵. 이것은 국가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왜 일본군 지휘부는 안전지대를 침범했을까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형사가 이제 동기를 추적합니다. 이막이 시작됩니다. 수사 포인트 이상한 점. 외국인이 운영하는 안전지대를 침범했다.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군사 행동이다. 형사가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다. 가해국, 피해국, 제3국. 세 방향에서 같은 것을 가리킨다. 사장. 결정적 증거. 봉인된 기록 공개. 역할 전환점. 세 나라의 독립적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황금색 자막 배너. 지금부터 봉인된 기록을 공개합니다. 봉인된 기록 1존 라베 일기 독일 1937만 1938년. 현재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라베의 손녀에 의해 보존돼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공개됐습니다. 이 일기가 공개되자 일본 정부는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안전지대에 25만 명의 민간인이 피신해 있다. 그러나 일본군은 안전지대를 무시하고 들어와 남성들을 끌어내고 있다. 나는 일본 대사관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도 없다. 왜 이 기록이 결정적일까요? 라벤은 나치당원이었습니다. 독일은 일본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일본을 비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썼습니다. 일본군이 안전지대를 무시하고 들어왔다. 대사관은 답하지 않는다. 봉인된 기록 2. 이게오르크 로젠 독일 외교 보고서 1937년 12월. 당시 난징 주재 독일 외교관 게오르크 로젠이 베를린 외무성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일본군의 행동은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야만적 사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외교관으로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왜 이 보고서가 중요할까요? 라벤은 민간인이었습니다. 로젠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외교관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독일이라는 일본의 동맹국. 그 동맹국 외교관이 본국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야만적 사륙이 계속되고 있다. 봉인된 기록 3. 도쿄 재판 판결문 1948년. 제2차 세계대전 후 극동국제군사재판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진행됐습니다. 1937년 12월 13일 이후 6주간 난징에서 최소 20만 명의 민간인과 포로가 살해됐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학살이었다.
일본 육군 최고 지휘부는 이 사실을 알았다. 왜 이 판결이 중요할까요?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일본 측 증인들의 증언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육군 최고 지휘부는 이 사실을 알았다. 이것은 개인 병사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 행동이었다는 사법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문서 일부가 아직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막봉인 해제 수사 결과 숫자 논쟁이 왜 계속되는지를 정치역학으로 해부한다. 세 나라 모두 다른 이유로 이 사건을 활용했다. 오장 동기 추적. 왜 일본군 지휘부는 안전지대를 침범했나? 역할 동기 분석. 1937년 일본 군부의 심리와 전략. 왜 점령 후 폭력이 계속됐는지 추적. 수사 포인트. 일본 군부의 동기 저항 의지. 분쇄군기 이완 지휘부 묵인 구조. 왜 일본군 지휘부는 안전지대 침범을 묵인하거나 명령했을까요? 형사가 동기를 추적합니다. 세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첫 번째 요인. 중국의 저항 의지를 분쇄하려 했습니다. 1937년 7월 중일 전쟁 본격화 이후 일본군은 빠른 승리를 원했습니다. 상하이 전투에서 중국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일본군의 피해가 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난징을 점령하면서 중국 민간인과 병사들에게 공포를 심어 저항 의지를 꺾으려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 군기 이완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투가 끝나고 점령이 시작됐습니다. 전투 상태에서 점령 상태로의 전환. 명확한 지휘 명령이 없으면 군기가 이완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휘부가 폭력을 적극 명령한 것이 아니라 무기남으로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요인. 보급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본군은 현지 조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보급이 부족하면 점령 지역에서 자원을 약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과의 충돌이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요인이 가장 결정적이었을까요? 세 가지가 모두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지휘부가 멈추지 않았는가입니다. 수사 포인트 동기 확인. 저항 의지 분쇄군기 이완 보급 약탈. 세 요인이 겹쳐 조직적 폭력이 됐다. 육장 정치 역학. 왜 숫자 논쟁은 80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을까? 역할 정치 역학 해부.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 모두 다른 이유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 수사 포인트. 숫자 논쟁의 정치 구조. 일본 부인, 중국 민족주의 활용. 외교 배상 문제. 왜 숫자 논쟁은 80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을까요? 역사의 문제인가요? 정치의 문제인가요? 형사가 정치역학을 해부합니다. 세 나라 모두 다른 이유로 이 논쟁을 끝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치역학. 일본 국내 정치. 난징 대학살을 인정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본 우익의 역사인식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의심하게 만들어 사건 자체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전략이 사용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으니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이것이 봉인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정치역학. 중국의 민족주의 활용. 어떻게 됩니까? 중국 정부는 난징 대학살을 반일 감정의 핵심으로 활용합니다. 30만이라는 숫자는 중국 국내법으로도 공식화됐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한 숫자는 10만에서 30만 사이에 분포합니다. 어느 쪽도 정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치역학. 한중일 외교관계와 배상 문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공식 사죄하면 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배상은 선례를 만듭니다. 그 선례가 다른 사건들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유리합니다. 세 나라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 논쟁이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사 포인트 정치역학 확인. 일본 부인 전략. 중국 민족주의 도구. 외교 배상 회피. 세 나라가 다른 이유로 봉인을 유지한다. 7장 현재 봉인. 설마 지금도 봉인이 계속될까? 역할 현재 진행형 봉인. 도쿄 재판 미공개 문서. 일본 교과서 후테라베 일기 부분 공개. 수사 포인트 세 가지. 현재 봉인 확인. 법적 기록. 교육 1차 사료.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봉인은 계속됩니다. 설마 도쿄 재판 관련 문서가 지금도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의 봉인이 현재도 작동합니다. 현재 봉인 1. 도쿄 재판 증거 문서 일부 비공개. 1946년에서 1948년 도쿄 재판. 이 재판에서 난징 대학살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문서 중 일부가 아직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일부 문서에는 학살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의 명령 계통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면 책임 소재가 더 명확해집니다. 책임이 명확해지면 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봉인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현재 봉인 2 일본 교과서의 후퇴. 1990년대 일본 교과서에는 난징 대학살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됐습니다. 많은 중국인이 희생됐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중국인이 사망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뀐 교과서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조용한 봉인입니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만드는 것,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 현재 봉인 3. 존 라베 일기의 부분 공개. 존 라베의 일기는 1996년 독일에서 처음 출판됐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공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베의 손녀는 일기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미공개 부분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형사가 추적할 수 없는 봉인. 그것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수사 포인트 현재 봉인 확인. 도쿄 재판 문서 비공개 교과서 내용 축소 라베 일기 부분 공개. 새 봉인이 작동 중. 8장 수사 결과 숫자보다 중요한 것. 역할 형사의 최종 판단. 숫자보다 학살이 먼저다. 팩트 연출 구분. 체포는 시청자에게. 형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봉인된 기록은 오늘 숫자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추적했습니다. 첫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가? 독일 외교관이 야만적 살육이라고 썼습니다. 미국 외교관이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나치당원이 나는 얼마나 더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썼습니다. 둘째, 그들이 남긴 기록을 왜 봉인하려 했는가? 가해국도 피해국도 아닌 사람들의 기록. 그것이 가장 봉인하기 어려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왜 지금도 봉인이 계속되는가? 책임과 배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형사의 최종 판단은 무엇인가요? 숫자가 얼마든 학살은 학살입니다. 그리고 제3국의 기록이 가장 봉인하기 어려운 증거입니다. 10만이든 30만이든 수만 명의 민간인이 전투가 끝난 도시에서 조직적으로 살해됐다는 것은 어느 연구에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팩트와 연출의 구분. 사료로 확인된 것. 중일전쟁 발발 1937년 7월 루거우차오 사건. 일본군 난징 입성 1937년 12월 13일. 존 라베 실존 인물. 나치당원. 일기 존재 독일 하이델베르크. 게오르크 로젠 실존 난징 주재 독일 외교관. 보고서 존재. 난징 안전지대 실존. 약 25만 명 피신. 도쿄 재판 1946년에서 1948년. 난징 대학살 판결 존재. 해석 논쟁 중인 것. 사망자 수 10만에서 30만 사이. 학계 합의 없음. 지휘부의 명령 여부 묵인인가 적극 명령인가 논쟁. 재구성한 것. 라베 일기 인용문 원문 취지 기반 현대어 재구성. 로젠 보고서 인용문 원문 취지 기반 재구성. 도쿄 재판 판결문 인용 판결 요지 기반 재구성. 형사는 수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은 여러분이 발부합니다. 난징 대학살에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1막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숫자 논쟁의 함정. 나치당원의 기록. 그리고 안전지대 침범의 의미를 2막에서 우리는 추적했습니다. 일본 군부의 동기, 새 나라의 정치 역학, 그리고 80년이 넘도록 봉인이 계속되는 이유를. 체포영장은 댓글로 발부해주세요. 다음 사건입니다. 설마 미국이 진주만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FBI 국장 후보의 경고 보고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흔적이 지금도 봉인됩니다. 시즌2의 마지막 화입니다. 동아시아 봉인된 전쟁의 최후 봉인을 해제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봉인된 기록 시즌2가 계속됩니다.